오늘은 7탄 제주도의 교육 분야의 교육시장,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은 지금 서울에서도 사교육시장에서 전념하신 건 아닌데 몸을 담고 계셨고, 제주 지역에서도 사교육시장에 몸을 담고 계신 누구라고 지칭은 하진 않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우선 이분의 조금 어느 정도 제주에서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짐작은 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하신 교육 경력과 제주에서 하신 교육 경력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사교육만 한 15년 했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죠. 뭐 이렇게 굳이 길게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러세요?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죠. 제주시에서 하신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네, 서울에서 한 얘기는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부, 그죠? 고등부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고등부 영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재수생까지 가르치고 계신데, 중학생은 가르쳐 보신 적 없으시고요? 중학생도 가르치긴 하는데요. 네, 웬만하면 그냥 고등학생만 가르치신 적은 없고요? 맞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네. 돼요. 사실은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23개월인데 무슨 교육 문제를 지금 신경을 쓰겠습니까? 거침없이 제주 이민에 있는 작가님, 기랑님께서 뽀녀를 어떻게 앞으로 키우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남자들은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둔 이제 여성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지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분께서 좀 리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선 이 제주도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좀 타시도하고 좀 다른 어떤 서울하고 다른,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좀 차이점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 좀 있을까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입시가 아주 치열해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주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그리고 좀 전쟁 아닌 전쟁을 좀 치르고 있고요.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는 내신 50% 그리고 연합고사 50%로 이렇게 학생을 뽑는데,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떨어집니다, 시험에서. 전체 중학생들 중에서요? 총원해서?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처음에 학교에서 아예 너는 떨어질 것 같다 싶은 애들은 아예 원서를 안 써주고요. 근데 좀 붙을 것 같은 애들 중에서도 보통 200명에서 300명 사이. 작년에는 좀 적었어요. 작년에는 181명이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외 인문계, 그러니까 미달인 학교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면 일단 인생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간다 이러면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건 입시 종합학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고사 대비 이 입시 종합학원을 중3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다녀요. 근데 이 입시 종합학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쉽게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도덕이나 사회를 치중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사회를 단순 암기죠. 암기를 반복해서 연합고사 총 10년간 나왔던 문제들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는 이제 쉽게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과목들은 좀 대충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빨리 점수가 올릴 수 있는 수학이나 도덕을 중학교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는 상당히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종합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이제 따로 국영수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학원을 또 다녀야 되는데 그럼 학원비가 이중으로 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은 종합학원만 다녀서 어떻게든 인문계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럼 그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이 상당히 점수가 낮겠죠. 그리고 이제 한창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해야 할 중학교 시기에 입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죠. 언어 영역, 수리, 외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학 능력 시험에 있어서는 이 학생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꾸로 가는 거네요. 예, 이미 중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 공부만 해서 인문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영수는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부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요. 일단은 고등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적은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네, 좀 적죠.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 게 또 문제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하고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창원 출신이긴 한데 빨간 버스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빨간 버스를 타는 거는 쪽팔리는 일이죠. 본인한테도 그렇고 이미 그 나이에 실패를 한번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빨간 버스를 타는 거하고 똑같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하고 좀 뭐 차이점은 조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어떤 교육열이 높은 대부분의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뽀니 아빠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와 지금은 되게 달라진 게 지금은 아이들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래서 대도시는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인문계 고등학교 다 갈 수 있어요. 서울은 100% 갑니다. 100%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못한 현실인 거죠. 전주는 어때요? 지금은 대도시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인문계. 네. 다 갈 수 있어요. 연합고사 폐지된 곳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주도만 아직도 연합고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연합고사가 폐지가 되긴 했지만 이제 원하는 사립이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사립에 대한 경쟁률이 좀 이렇게 세잖아요. 다른 지역은 뭐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쟁률이 높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원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지금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인 건가요? 그럼 교육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제주시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소화가 되는데 서귀포 쪽에서도 다 제주시로 제주시에 있는 올라오려고. 학교로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죠? 서귀포 시내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있지 않나요? 네, 서귀포에도 있는데요. 그 제주시 쪽에 있는 학교가 훨씬 더 진학률이 좋다 대학 진학률이 판단이 되기 높다. 때문에 서귀포 쪽,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서 다 제주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주도 집값 원룸을 많이 생기게 하는 네, 그렇죠. 그거의 하나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귀포 쪽에서 제주도로 와서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미 좀 청소년 시기에 집을 너무 일찍 떠나와서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예. 제가 바로. 음, 예, 그러면 제주도에 그 특목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특목고는 좀 어떤가요? 제주도에는 과학고 한 곳과 외국어고 한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 시도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외국어 고등학교는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도 상당히 적고요. 과학고도 좀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느니 차라리 그냥 인문계를 가겠다. 그러니까 진학률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훨 좋아요. 이게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주도는 특히나 또 사립에 대한 그런 그쵸. 믿음이 되게 전통 강해요. 명문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진학률이 가장 좋은 고등학교들은 다 사립 고등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떤 고등학교들인가요? 예를 들면 남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기고 그리고 2등이 오영고 그죠? 둘 다 사립이고요. 여자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성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선망이 되게 강하고요. 공립은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뭐 4지망, 5지망을 썼다가 정말 1지망, 3지망, 4지망에서 다 떨어지고 나야만 공립에 가는. 제주도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라고 예전에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는 데가 이제 제주 1고죠. 제주 1고하고 오영고등학교잖아요. 네. 둘 다 그러면 사립인가요? 아니요, 제주 1고는 공립이고요. 오영고는 사립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 1고는 이제 공립이고 진학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기피하는 학교로 이제 변했죠. 지금은 그렇게 바뀐 네, 거죠. 많이. 그럼 뭐 어쨌든 예전에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긴 한데 네. 제주 지역에는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직까지 그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장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까지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힘을 빼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도 보면 일생에 있어서 중3 때만큼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3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갈까봐 막 새벽 2시, 3시 뭐 밤샌 적도 많다. 중3 때? 중3 때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그 노력이 일반 고등학교 고3 아이들의 노력보다 더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너무 아이들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고사 대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나 이제 끝났다. 네. 그러다 거죠. 보니까 그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능으로 바뀌고 국영수 중심으로 가면서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향. 그죠? 딸로 연합고사 중심으로만 갔다가.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애들도 가장 후회되는 게 그 고입 종합반 말 그대로 도덕사회를 열심히 가르치는 그 학원을 다닌 게 가장 후회된다.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부모로서도 사실 이제 이중으로 국영수 따로 다니고 그 다음 종합반 따로 다니고 두 개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드는 것도 또 문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중학생 사교육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가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1위다. 네. 사교육비만 놓고 보면 서울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지역에서 네. 그 전체 서울 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임금의 60%에서 70% 정도를 받는 사람들이 전국 60%, 70% 임금에서 거기서 과외비를 전국 1위 정도 낼 정도면 이거는 거의 뭐 사교육에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완전히 올인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올인하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부모님들도, 그러니까는 아이가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음, 왜냐하면 본인들도 제주도에 있으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음, 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건 제주도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 자식들은.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음, 또 제주도가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곳이 많지 않기 그쵸.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얘는 취직할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음, 내리고 그러려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진학률이 좋은 사립고등학교를 가야 음,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음, 음. 그게 또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그러면. 또 저는 보기에는 섬 특유의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답답해해요. 본인들이 그쵸. 제주도에 산다는 그거는 맞는 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무조건 서울로 음, 이 섬을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이제,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대학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제주도 분을 많이 뵀어요. 이제 여성분, 같이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제주도, 서울로 와서 대학을 이제 뭐 대학을 서울 쪽으로 오게 됐냐.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네 자식, 누구네 집에, 누구네 몇째 아들까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공동체 생활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좀 자유로운 이제 대도시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 즉, 그 자유로운 대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서울은 1시간이면 또 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는 멀긴 하겠지만 어떤 느껴지는 심리적인 이런 걸로는 사실은 서울이 제주도에서는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는가, 학생들한테도 좀 뭐 10대 이제 좀 방황하는 시기를 거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뭐 다 시도하고는 어쨌든 그런 두 가지적인 어떤 뭐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서울 쪽으로 진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교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케이스를 하나 놓고 봅시다. 중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예요. 그죠? 제주도를 이주하려고 하는 뭐 동기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애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중학교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정에서 홈스쿨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부터 좀 해봅시다. 예, 어떨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제주도의 이 굉장히 빡센 입시 환경 속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부터 가려고 하는 게 목표겠죠, 우선. 네. 그러면 어떤 중학교에서 뭐 어떻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골 쪽으로 혹시 뭐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시골은 뭐 타 지역의 시골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뭐 경쟁률이 심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주시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겠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 중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명문 중학교라고 불리는 명문 예를 중학교도 들면 있나요? 이제 그 구제주 쪽에서는 이제 남자는 일중, 제주 일중, 여자는 동려중, 그리고 이제 신제주 쪽에서는 중앙중, 그리고 한라중 이렇게 4개 학교가 상당히 내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4개 학교는 제외를 시키고 아이를 전학을 시키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좀 점수가 우월하지 않다 싶으시면 이 4개 학교는 인문계고를 네.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4개 학교를 좀 제외시키고 나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그 외의 학교로 좀 진학을 시키시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 가시기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따시기에는 아마 이게 좋으실 거예요. 뭐 내신이 좋았다, 다른 지역에서 내신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주도에서 와서도 비슷하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만났던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상당히 큰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에 버금가는 큰 대도시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었대, 얘가. 전교 5등 안에 들었는데, 그 시내에 있는 중학교죠. 네,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쵸. 전교 5등. 네, 그죠. 그, 제주도에 이주를 해서 한라중학교 2학년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자마자 이제 전교 100등 밖으로 이제 내신이 밀려난 거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애가 원래 이제 과학고를 목표로 했는데, 내신이 안 좋아서 이제 과학고는 못 가게 된 거죠. 제주도에 와서. 그런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본인이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제주도에 오니까 공부를 그저 보통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그러면 오시면 좋을 그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모르고 네. 사실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자, 집은 구했고 네.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자고 했는데 하필 보낸 것이 이제 4개 중학교, 박 터지는 중학교로 이제 보낸 거죠. 네. 그게 또 좋은 중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또 보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까놓고 봤더니 이제 그런 결론이, 생각지도 않은 결론이 네. 나와버린 거죠. 네. 예. 특히 이제 그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고 조금 뭐 자극에도 영향을 잘 받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에서 받게 되는 충격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뭐 시 외곽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집 근처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자신이 없거나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신이 굉장히 50%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4개 학교를 좀 피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경쟁이 빡세고 한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조금 경쟁이 좀 풀어지고 하지 않나요? 일단은 뭐 인문계 말고요.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딘가요? 제주도에 이제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고등학교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제주도가 이제 관광 산업 쪽이다 보니까 관광 쪽에 맞춰서 뭐 중국어 학과나 뭐 영어과나 아니면 이제 호텔 조리학과나 다양한 종류의 과들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중국어학과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국어학과를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데요?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걸리면 어차피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인 제주도에서는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 위치에 있거든요.
취업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문계고등학교는 아니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방편을 일단 알려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을 오시겠다 싶으시면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한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는 좀 피하고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두 학교, 네, 여자고등학교 대기고하고 네, 오영고 그리고 여자고는 신성여고하고 네, 이 정도 세 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서 와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인문계를 가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내신 따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근데 제주도는 이미 연합고사를 통해서 한 차례 이제 아이들이 걸러줬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아이들 실력이 좀 짱짱합니다. 네, 그래서 내신을 아마 따기 좀 힘들 거고 아마 수시에서도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말고 그러니까 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뭐 수시도 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수시 2차로 갈지 따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수시는 내신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타 지역에 특목고나 자사고로 빠지는 아이들이 그냥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내신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 수석이던가 네. 뭐 작년에 뉴스 보니까 여학생이 만점이던가 네, 만점이 나왔었죠. 학생 한 명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전국에서 만점 3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이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상위권 내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 진학률이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높지는 네.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중학교 입시에 너무 많이 힘을 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목표를 달성한 거야. 그렇죠.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미 인생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차례 이제 막 입시에 풍랑을 한번 빠지고 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막 이제 마라톤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진이 빠져버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입시 위주, 암기 과목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고력이나 독서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할 만한 이런 기초 체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연합고사 문제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쉽잖아요. 연합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단답형의 바로바로 암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만 계속 풀이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작문 독해를 할 만한 어휘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 신제주, 그러니까 제주도에 새롭게 형성된 공항 근처, 공항 위쪽에 형성된 요 신시가지, 새로운 시가지를 제주도의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이 교육열하고도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그 비유가 맞는 비유인 것 같은데. 네. 네. 이 지역은 어떤가요?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신제주 쪽이 학군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도 대거 밀집해 있고,
이 학원들이 뭐 이제 강사진도 좋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신제주 쪽에 어떤 학원들이 좀 몰려 있냐면 브랜드가 있는 학원들 있죠.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고 네. 이제 여기 그 제주도에 지점을 둔 이런 네.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그러면 수준 높은 브랜드가 있는 학원을 다닌다. 네. 아 그러면은 좀 실력이나 커리큘럼이 좀 체계적이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주 쪽은 좀 그렇고 구제주 쪽 같은 경우는 샘서 사거리에 이제 학원들이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화북 삼양까지 다 그쪽 학원들에서 좀 책임을 지는 상황이고요. 신제주 쪽은 이제 외도나 이제 이쪽까지 다 신제주에서 좀 커버를 하는 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학원의 특징은 대규모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이 크지 않아요. 네. 제주도에 학원 크게 열려고 교육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학원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백화점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백화점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인구가 되지 못해요. 소득이 그만큼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크게 학원이 없고 대신에 작은 학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학원들은 소수정예로 가고 있고요. 이쪽 동네 특히 신제주에 있는 학원들도 한 3명, 4명으로 해서 소수정예로 이제 가는 거죠. 소수정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3명, 4명? 아니요. 한 클래스당 이제 3명, 4명 정도 아이들. 학생들을. 예. 그러니까 그룹과의 형식으로 학원들이 다 이제 수업을 거의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구나. 그게 사실 이제 그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이 신제주 쪽은 계속 집가가 상승하고 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구제주 쪽은 집가가 계속 내리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교육 시장, 이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그게 이제 차이가 격차가 좀 네. 이 지역에 이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사교육과 공교육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제주도의 신제주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학교인 일고하고요. 남녀공학인 남녀고하고요.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구제주에 있어요. 구제주에 있는데 왜 근데? 구제주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구제주 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웬만한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다 구제주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신제주에 살면서 왜냐하면 학원이 이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제주에 살면서 이제 학교는 구제주로 보내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또 구제주에 계시는 분들도 구제주 쪽 학원을 좀 못 믿겠다. 신제주 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기도 우리가 하고요. 보통 이제 학군이라고 하면 네. 그 학교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게 학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강남에 뭐 8학군이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 있는 네. 그 학군 그 근처 뭐 살고 하는 그 집가가 오르고 하는 것도 그 문제 아닌가요? 네. 연계가 돼가지고. 그게 뭐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학군이 형성되는 거죠. 학원이 밀집해 있으면 거기에 학군이 형성되는 거죠. 학원이. 예를 들면 목동에요. 고등학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아파트 단지에 학원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목동에 새로운 학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력이 있는 그러면 부모들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보내는 학원이 밀집해 있고 이쪽 구제주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단히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구제주가 아니고 신제주가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주를 하려고 하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뭐 우리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사교육 쪽에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사실 이주하신 분들이 사교육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대학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서울에 있을 때 뭐 강의를 뭐 학원 강사를 하셨던 분이나 과외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음, 실제 해보니까 일단은 서울보다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왜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벼룩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과외 광고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과외 문의가 와서 과외가 연결되는 게 99%였어요. 예. 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신문을 통해서 과외 연결이 단 한 건도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말해서 통해서는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인의 소개가 아닌 그러니까 그냥 전단지나 아니면 신문 광고를 보고 과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작은 이 제주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어쩌지 2다리 건너고 3다리 건너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제가 제 힘으로 자력으로 이렇게 막 그 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이런 걸 가르칠 수 있고 요 정도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성향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쉽게 사람을 이제 믿고 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네. 사실 뭐 저도 과외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뭐 창원에서 과외 같은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동네 전봇대 뭐 전단지 좀 몇 개 붙이면 연락이 오고 네. 그런 식으로 과외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본인의 차가 없이 뚜벅이인 채로 오시면 사교육을 하시기 좀 힘드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또 대중교통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이동 시간만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차가 없으시면 그 수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택시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차를 하나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질문. 네.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과외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구제주랑 신제주랑 가격이 좀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경력과 또 이제 학력과 이런 거에서 좀 다른데요. 신제주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 여기 이쪽 노영동 아파트 단지 이쪽 같은 경우고 선생님이 좀 경력이 좀 있으시고 또 이제 SKY 학교를 나오시면 보통 50만 원 정도입니다. 한 과목에. 중학생. 네, 한 과목에. 신제주 쪽이요? 네, 어휴, 50만 원이고요. 엄청나네요. 구제주 쪽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어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 이제 이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그 누군가한테 그러면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딱 그 층에 있는 그 부모들의 어떤 서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룹이 있을 텐데 그 그룹을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소개를 받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것도 이제 예,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신제주 쪽은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구제주 쪽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제주 쪽은 네트워킹 활발하지 않아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문 광고를 보고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네, 또 전화를 좀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구제주 쪽에서도 좀 이렇게 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 연락이 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석진 아무리 부석지고 아무리 멀어 네. 사명하복이라도 할지라도 네.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연결을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신제주 쪽은 어떻게? 신제주 쪽은 일단은 이제 뭐 전단지나 이런 것만 보고 연락하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중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뭐 과외방을 열어서 아이들을 오라 이러면 웬만큼 잘 안 모일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방문 과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을 너무 귀찮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생님이 무조건 가는, 아니면 선생님이 끝나고 데려다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셔야만이 신제주에서는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장에 진출하는 걸로 봐서는 구제주가 쉬울까요? 신제주가 쉬울까요? 시장 진출은 구제주가 쉽죠. 근데 구제주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낮고요. 구제주에서는 또 네트워킹이 또 없는 엄마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엄마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소개받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입소문은 신제주 쪽이거든요. 신제주. 근데 예. 입소문이 나려면 어쨌든 또 굉장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죠. 예. 오늘 뭐 이제 제주도의 어떤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주하려고 하시는 사교육 시장 쪽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4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마감을 했으면 하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제주 지역에는 국립대로 제주대학교가 있고요. 그럼 원래는 제주교대가 있었는데 이게 제주대랑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대 산하교육대학교로 해서 제주교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년제 전문대학으로 이제 한라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대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주 산업정보대학하고 탐라대학교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국제대로 새롭게 이제 그 학교가 새로 생겼고요. 여기 4년제 학교입니다. 제주대는 이제 그렇게 학교가 있어요. 제주 뭐 사실 인구로 놓고 보면 뭐 많은 학교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인구에 비해서는 이제 학생 수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제주대가 워낙에 좀 큰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국립대.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 등록금이 이제 굉장히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학과도 국립대고 하니까 웬만한 뭐 의대, 법대, 뭐 다양한 학과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교육원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 교육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 대학교, 제주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교가 가지는 어떤 제주도에서의 어떤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다시요. 기능이라고. 기능이요? 예, 기능과 역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주대에 다 진학을 하죠. 인문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제주대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살려고 하면 거의 다 제주대 동문인 그쵸. 이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이제 제주대학교를 나와야 이제 사실 성골이다. 예, 그래서 남자 같은 살려면, 경우에는 예. 일중 일고 제주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중 일고 제주대를 그러니까 나오면 타 지역을 서울을 못 갈 거면 제주대를 가라. 네. 어쨌든 제주대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계에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제주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제주대 출신들이 또 공무원
네. 제주도의 직장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제주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커트라인이 어떻고 뭐 나와가지고 뭐 어떻고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네. 제주 지역에서 뭐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는 또 제주 대학교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주대학교도라는 그 표현은 맞지 않고요. 제주대학교는 교는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다. 예, 예. 저는 뭐 제주대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네. 뭐 육지에 나가서 살든 아니면 네. 해외에 나가서 살든 제주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음. 예. 그거는 서울 중심의 좀 편협한 사고를 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사교육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제주도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 고견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그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이제 저희처럼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 아니면 귀농귀촌을 꿈꾸고 계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교육 문제가 조금 크게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집 문제 그리고 뭐 일 문제 그 다음이 교육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 화에 대해서는 사실 4.3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워낙 또 무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걸 이야기로 해서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사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4월이 가기 전에 한 번은 다뤄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마치겠고요. 예, 지금 7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리뷰가 5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린 게 한 건이고요. 예. 조회수가 보니까 지금 그 조회 듣고 그다음 다운로드 받고 하는 횟수를 보니까 이제 한 1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요. 1000건을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리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